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고영국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말판 증후군 진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판 증후군은 유전자 이상으로 결제 조직의 결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896년 처음 보고한 프랑스 소아과 의사 이름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키가 크고 사지가 길며 심장, 혈관, 눈, 척추, 폐 등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유명인으로는 링컨 대통령이 키가 크고 또 가족 중에 말판 증후군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판 증후군 환자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 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또 우리나라 한기범 농구 선수가 말판 증후군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체 조직이란 섬유질로서 세포나 조직, 장기 사이에 있으면서 이들을 결합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기에 존재하는데요. 인대, 근육, 또 뼈, 연골, 지방, 또 혈관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원인은 유전자 이상입니다. 결체 조직의 구성 성분인 피브릴린 1이라는 유전자 이상인데요. 90%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이상은 피브릴린 1 단백질의 결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TGF-베타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또다시 결체 조직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말판 증후군 질환의 유병률은 인구 5,000명당 1명 정도로서 굉장히 흔한 유전자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75%의 넷 중에 3명에서는 부모에서 우성으로 유전이 되고 25%에서는 부모와 상관없이 돌연변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판 증후군 진단이 되면 자녀로 유전될 확률이 50%에 달하게 됩니다. 신체의 특징으로는 키가 크고 손마디, 발마디가 길면서 사지가 이제 긴 것이 특징적인데요. 팔의 길이가 양팔을 다 폈을 때 키보다 더 긴 것이 아주 특징적이면서 또 긴 손가락, 또 발가락, 마디를 가지고 있고 또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또 이렇게 손가락을 접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길어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손목을 반대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감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다 감지 못할 정도로 조금 부족한데 말판 증후군 환자분들은 손가락이 길어서 충분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감고도 이제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소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흉곽이나 척추에 변형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 가슴이 튀어나오게 되는 새가슴, 또 약간 오목가슴 이런 식으로 약간 패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척추가 좌우 또는 앞뒤로도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말판 증후군 환자의 60%에서는 수정체 탈구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정체는 우리 눈에 카메라 렌즈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정체는 이 섬유질로 고정이 되었는데 섬유질이 약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면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수정체 탈구가 나타나고, 또 이런 수정체 탈구가 있으면 시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 외에도 입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아치형 입천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되고, 또 치아가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잘 맞닿지 않는 부정교합이 흔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폐 조직도 약해서 풍선처럼 폐가 부풀어지는 그런 폐 기포도 있고, 또 이것이 잘 터져서 기흉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과 심장 조직에도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판 증후의 진단은 가족력, 또 대동맥 질환의 유무, 수정체 탈구 여부, 또 이런 유전자 변형, 그 다음에 다양한 신체 이상 소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일반적인 진단 기준은 2010년에 제정된 겐트 진단 기준에 따라서 가족력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구분을 하고, 또 대동맥이 침범되어 있는지, 또 다른 증상이라든지 유전자 변이가 동반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진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대동맥 관련된 증후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또 신체 진찰 검사, 또 유전자 변이 여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동맥은 심장과 연결된 가장 큰 혈관이고요. 일종의 신체에서는 인체에서는 고속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과 이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이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류를 바로 받기 때문에 혈류의 속도와 또는 혈압에 의해서 많은 이상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은 여기 보시다시피 섬유줄과 근육, 세포 이렇게 같이 결합돼서 존재하는데, 정상 대동맥의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조직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말판 증후군 등의 경우에는 조직이 일부 파괴되고 약화되어서 혈압이나 빠른 혈류에 노출되었을 때는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상행 대동맥 경우에는 대동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잘 확장될 수가 있는데요. 대동맥이 정상 직경보다 1.5배 이상 된 경우는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이런 대동맥류가 점점 커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행 대동맥, 또 그 외에도 하행 대동맥에도 이런 대동맥 확장 또는 대동맥류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대동맥류는 대부분이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기도 한데요. 일부에서는 특히 대동맥궁에는 이 성대로 가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손상이 될 경우에는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서 쉰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갑자기 커지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파열될 경우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겠고, 또 쇼크에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대동맥류의 직경이 보통 한 5cm 이상 될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이렇게 확장된 대동맥 조직을 제거하고 인조혈관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직경이 이렇게 수술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좀 작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CT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추적 검사를 해서 커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졌을 경우에는 수술을 권고하게 됩니다. 수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확장된 대동맥 그런 조직을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인조혈관을 연결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이런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텐트 그라프트는 정상적인 그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시술을 할 때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말판 증후군에서는 대동맥 전체가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텐트 그라프트로는 일반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대동맥 박리증은 빠른 혈류 속도에 의해서 약화된 대동맥 벽이 분리가 되는, 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두 갈래로 나눠지니까 약해지면서 쉽게 파열이 될 수 있겠고, 또 대동맥이 쉽게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상행 대동맥에 박리증이 발생한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적인 수술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를 그냥 방치했을 때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행 대동맥에 만약에 대동맥 박리증이 국한된다면, 만약에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하면서 혈압 조절이나 통증 조절을 하게 돼 있고, 하지만 이 또한 혈관이 굉장히 확장된다든지 또 다른 장기 혈류에 장애가 생긴다는 경우에는 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동맥 박리증을 보여주는 실물 사진과 CT 소견입니다. 대동맥 박리증의 증상은 가슴 또는 등 쪽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고요. 또 이런 박리된 그 내막으로 인해서 혈류가 잘 유지되지 않게 되면은, 특히 콩팥이나 내장이나 또 하지로 가는 혈류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조직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동맥 박리증에서 혈관이 약해져서 굉장히 팽창하고 많이 파열됐을 때는 쇼크라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 박리증의 치료는 특히 상행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응급적인 수술이 필요하겠고요. 하행 대동맥에는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우선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대동맥이 굉장히 커졌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심장 판막에도 말판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또 승모 판막, 또 폐동맥 판막, 또 삼천 판막이라고 이렇게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특히 대동맥 판막의 경우에는 상행대동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행대동맥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이 충분히 닫히지 않아서 혈류가 역류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역류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되고 심장 기능이 약화되게 되면 판막 그리고 상행대동맥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모 판막은 좌측의 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하면서 혈류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흘러들어가는 하게 하고 거꾸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말판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 판막을 고정시키는 섬유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서 뒤로 제쳐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승모판 탈출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막이 뒤로 제쳐지게 되면 혈류가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거꾸로 역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이 심해지면 마찬가지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심진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판 증후군의 약물 치료는 혈압 및 또 맥박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박수 또 혈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베타차전제라는 약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혈압 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라는 계통의 약제가 맥박수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서 혈압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 또 조직 변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서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약제를 처방해서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운동으로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고요. 하지만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피해야 되겠는데, 특히 경쟁적인 운동, 또 과도한 근력 운동, 또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는 운동,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 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 기흉의 위험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유도하는 운동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또 좋겠고요.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심장과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생활을 하시다가 특히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방문해서 특별히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도 심초음파와 CT 또는 MRI가 추적 관찰에 있어서 진단과 추적 관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정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장 초음파와 CT가 진단과 추적 관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전문의 상담을 받고, 또 환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가족들 건강을 또 챙기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판 증후군의 진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